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꼭 한국 가고 싶어요. 나도요.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모스크바 제12 국제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년 겨울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여학생 25명이 폭설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인천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단 24시간, 한국 땅을 밟은 시간은 고작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25명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직후 한 학생이 틱톡에 올린 영상 하나가 3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언론 8곳이 긴급 보도에 나섰고 학부모들의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다음 수학여행은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더 놀라운 건 학교의 변화입니다.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3배로 급증했고 한국 문화 동아리는 대기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그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상착륙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왜 스납슨 5명의 10대 소녀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걸까요? 인솔교사 옐레나 페트로브나 선생님이 직접 목격한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제12국제고등학교에서 25년째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옐레나 페트로브나입니다. 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학년 여학생 25명을 데리고 도쿄로 문화 탐방을 다녀왔던 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평범한 귀국길이 될 거라 생각했지요. 이륙한 지 4시간쯤 지났을 무렵 기장의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스크바 상공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대형 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렇게 향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도에서 작은 반도 국가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로 나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어요. 공항 직원 6명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인데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더군요. 그중 한 분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스크바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24시간 정도 공항에서 머물러야 하며 항공사에서 식사와 간단한 서울 시내 투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직원들의 침착한 태도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한 점의 먼지나 얼룩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공항은 낮에도 구석구석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천장도 높고 밝았지요. 지하철역처럼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 길에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6개 언어로 안내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어 안내문을 보는 순간 학생 몇몇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를 본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더군요. 출구로 나서자 항공사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공항 안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지요. 따라가 보니 깨끗한 소파와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고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기에 이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먹을 걸 구할 수 있을까 싶었지요. 러시아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공항 곳곳에 24시간 편의점과 식당이 운영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학생 5명과 함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매장이 백화점처럼 환하고 깨끗했거든요. 진열대마다 상품이 빼곡했고 신선식품 코너에는 샌드위치와 주먹밥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산대에 홀로 서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는데 새벽 시간에 혼자 일하면서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고 밝은 표정이었지요.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밤 11시만 넘어도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남성 직원 둘이 함께 일하는 게 기본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 3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서 태연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삼각김밥이라는 신기한 음식도 있었고 컵라면 종류만 수십 가지였어요. 음료수 코너도 엄청났지요. 바나나 맛 우유라는 독특한 제품을 발견한 학생이 신기해하며 여러 개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6명이 간식과 음료를 샀는데 총액이 2만 원 정도였어요.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1600루블 남짓이었지요. 모스크바 공항 편의점이었다면 최소 2배는 나왔을 겁니다. 직원이 물건을 담으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여행 잘하고 계시냐고요?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건네며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편의점을 나와 휴게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바닥이 정말 깨끗했어요. 한밤중인데도 청소 직원분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계셨지요. 우리를 보자 잠시 비켜서서 지나가라고 손짓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여서 들어가 봤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변기는 물론이고 세면대, 거울까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휴지도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모두 작동했지요. 모스크바 공항 화장실은 낮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세면대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새벽 3시인데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휴게 공간으로 돌아와 학생들과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을 처음 먹어본 아이들이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밥과 김 그리고 속재료가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공항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지요.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새벽에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 느끼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에서의 몇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24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아침 8시쯤 항공사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 버스를 준비했으니 원하는 사람은 참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가겠다고 했지요. 공항에만 있기엔 아까운 시간이었으니까요. 버스에 오르자 가이드분이 탑승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간단한 수준이었지만 우리말로 환영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어로 설명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지요.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로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갓길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차선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지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공항 가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도로 곳곳에 패인 곳이 많았고 차량들은 제멋대로 끼어들기를 했지요. 경적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경적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로 접어들면서 고층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깔끔한 거리가 이어졌지요. 가이드분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시청이고 저쪽이 대표적인 쇼핑 지역이라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 앞에 내리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웅장한 문과 오래된 건물들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600년도 넘은 건축물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더 감동적이었지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돌로 깔린 바닥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기둥과 지붕의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관리 상태였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인데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마당에 잡초 하나 없었고 건물 외벽도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통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요. 학생 몇몇이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지만요. 궁궐을 나와 북촌이라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기와 지붕 집들이 이어졌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오래된 동네였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길 바닥도 깨끗했고 담장에는 낙서 하나 없었어요. 한 골목을 돌아서는데 작은 카페가 나타났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듯 했어요. 전통 건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으로 꾸며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가이드분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에는 이렇게 옛것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활용하는 곳이 많다고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 너머로 현대식 빌딩들이 솟아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한 화면에 담겼지요. 학생들이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빔밥을 먹기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돌솥에 담긴 밥 위로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가 올려져 있었어요. 색깔이 정말 예뻤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조화를 이뤘지요. 직원분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짓으로 천천히 섞으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이 좋았나 봅니다. 모두들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지요. 계산할 때 가격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25명이 먹었는데 30만 원 정도였어요. 러시아 돈으로 24,000 루블쯤 되었지요. 모스크바에서 비슷한 수준의 식당이었다면 최소 2배는 나왔을 겁니다. 식사 후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쇼핑 거리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혼잡하다는 느낌보다는 활기차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거리를 걷는데 보도가 정말 넓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걷기 편했어요. 보도 블록도 평평하게 깔려 있어서 걸음이 편했지요. 가로수도 잘 가꿔져 있었고 벤치도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 매장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지요.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테스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요.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추천 제품이 다르다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주었어요. 강매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건 사지 말라고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학생들이 편안하게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랐습니다. 거리로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도 많이 보였어요. 호떡이라는 것을 파는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거든요. 하나씩 사서 맛봤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했어요. 학생들이 맛있다며 더 사 먹었지요. 한 개에 1,000원이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학생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더 둘러보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본 것들을 되새기느라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의 짧은 투어였지만 많은 걸 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사람들, 친절한 상인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 모든 게 인상 깊었어요. 공항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각자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했지요. 밤 10시가 넘어가자 대부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휴게 공간을 나와 공항 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공항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면세점도 문을 열고 있었어요. 심야 시간인데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다른 터미널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걸어가 봤어요. 통로가 정말 길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지요. 통로 벽면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 도자기, 한복 등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밤인데도 조명이 켜져 있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첫 번째 터미널만큼 깨끗하고 밝았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반겼지요. 매장 안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혼자 있었습니다. 23쯤 되어 보였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반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밝게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젊은 여성이 혼자 편의점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상품이 정말 다양했어요. 삼각김밥만 해도 10가지가 넘었고 도시락 종류도 많았습니다. 음료수 냉장고는 가득 차 있었고 과자와 빵도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신기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계란빵이라는 것도 있었고 어묵이라는 음식도 있었어요. 하나씩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가격표가 명확하게 붙어 있었고 유통기한도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지요. 커피 머신이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셀프로 뽑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며 커피가 나왔어요.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가자 직원이 능숙하게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단말기에 대라고 손짓했어요. 간단하게 결제가 끝났지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공항 경비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비상 버튼도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지요. 5년째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일하는 게 좋다며 웃었어요. 조용해서 일하기 편하고 손님도 낮보다 적어서 여유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젊은 여성이 야간에 혼자 일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편의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안전이라는 게 뭘까요? 범죄가 없는 것만이 안전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안전일까요?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여성이 혼자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휴게 공간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통로를 걸어가는데 청소하시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성껏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청소하시더군요. 제가 지나가자 잠시 멈추고 비켜서 주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지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자신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휴게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편의점에 그 젊은 직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하는 모습, 여유롭게 웃는 얼굴. 그게 가능한 사회라는 게 놀라웠어요. 러시아 학생들에게도 저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학생 몇몇도 일찍 깨어나 있었어요. 공항 안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자고 했지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항 밖 날씨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고요. 모스크바보다 숨쉬기 편하다고 했지요. 아침 식사는 공항 식당에서 했습니다. 한식 뷔페였어요. 여러 가지 반찬과 국,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담았지요. 식사 후 항공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원하면 한강공원에 다녀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한강이라는 곳이 궁금했어요. 어제 가이드분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공항에서 한강공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가 강변 도로에 들어서자 넓은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강변을 따라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지요. 버스에서 내리자 트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사람들이 걷거나 뛰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철봉, 평행봉, 스트레칭 기구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셨는데도 동작이 민첩했어요.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계셨지요. 학생 하나가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매일 여기 오시냐고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년째 이곳에서 운동하신다고 했어요. 덕분에 건강하다며 웃으셨지요. 공공운동기구라는 개념이 신선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운동하려면 헬스장에 돈을 내고 등록해야 했거든요. 한 달에 5천 루블은 기본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공짜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화장실이 나타났습니다. 공공 화장실이었어요. 학생 몇몇이 들어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 화장실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다니요. 바닥에 물기가 없었고 변기도 반짝거렸습니다. 휴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세면대에는 비누와 핸드타올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던 거지요. 벽면에는 청소 기록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2시간마다 청소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스크바 공원 화장실을 떠올렸습니다.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고 휴지는 늘 떨어져 있었지요. 악취도 심했고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 화장실 가는 걸 최대한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더군요. 아이들과 부모님이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고 부모님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지요. 다른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셨지요. 젊은 여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었어요.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친구와 함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어요. 학생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하다고요.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순찰하는 경비원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쓰레기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분리수거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병과 캔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지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분류를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음료수를 다 마시고 병과 뚜껑을 분리해서 각각 다른 통에 버리더군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모스크바 공원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있어도 넘쳐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사람들도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따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공원을 둘러본 후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밝았어요.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표정이었지요.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잘 관리되는 걸 보니 이 나라가 시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고요. 공공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건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마음, 공공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태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저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봤고 느꼈습니다. 챕터 오명동 거리의 발견. 공항에 도착하니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쇼핑을 하고 싶다고 했지요.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 들어서자 화장품 매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즐비했어요.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들이었거든요. 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밝게 맞아주셨어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지요.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고 사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학생 하나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자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셨지요. 비싼 제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면세 혜택까지 있어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지요. 학생들이 여러 개씩 샀습니다. 계산하는데 직원분이 샘플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러시아 매장에서는 샘플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층으로 올라가니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자개 제품, 한지, 공예품,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교했습니다. 한 짝의 보석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를 붙여서 문양을 만든 거였어요. 꽃무늬가 정말 섬세했지요.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인이 한 달 동안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고요. 하나하나 조개를 붙이고 광을 내는 작업이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노동과 기술이 담긴 작품이었으니까요. 러시아에서도 전통 공예품이 있지만 이렇게 정교한 건 보기 드물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요. 출국 심사를 받는데 심사관분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한국 어땠냐고요? 학생들이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사관분이 다시 오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봤다고들 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친절했다는 점을 여러 명이 말했지요. 한 학생이 인상 깊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께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도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까지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외국인을 돕겠다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했지요. 다른 학생은 식당에서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이 매워서 물을 찾았대요.
직원분이 바로 물을 가져다 주시고 고추장 없이 비벼도 맛있다며 친절하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감동이 되었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공항 건물이 보였고 멀리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지요.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예상치 못하게 들른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학생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지요. 옆자리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다고요. 이번엔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스크바까지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지요. 저도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공항의 깨끗한 바닥, 새벽 편의점의 밝은 불빛,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사람들, 명동 거리의 활기찬 모습들. 사진 한 장 한 장이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 경험을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출발할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았지요.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챕터 6 디지털 인프라 체험.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학생들을 학부모님들께 인계했어요. 부모님들이 물으셨지요. 여행은 어땠냐고요? 학생들이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비상 착륙했던 일, 서울을 둘러본 일, 본 것들과 느낀 것들을 열심히 말했어요.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지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터졌던 것,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던 것, 모든 안내가 디지털 화면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던 것들이요. 모스크바는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끊겼고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는 느리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지하철, 버스, 심지어 공원에서도 인터넷이 빨랐어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선생님들이 몰려왔어요. 비상 착륙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하셨지요. 괜찮았다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고요.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이 열정적이었어요. 며칠 후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한국 여행기를 올리고 싶다고 했어요. 허락을 구하러 온 거였지요.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흥분한 얼굴이었어요. 올린 글이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지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지요. 대부분 놀라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어요. 반응은 모두 비슷했지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거리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었거든요. 댓글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질문이 가득했어요. 정말 저렇게 안전한지, 과장이 아닌지 묻는 내용들이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러시아 주요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한국 경험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였지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지, 러시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깨끗함, 안전함, 시스템의 정확성, 사람들의 친절함. 이 모든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지요. 특히 공공 인프라의 수준이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학교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다음 수학 여행도 한국으로 갈 수 있냐고요. 교장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으니 한국을 정식 수학 여행지로 고려해 보자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긍정적이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늘어났어요. 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지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학생, 한국 음악을 듣는다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의 짧은 경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랍다고들 하셨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더 강력했던 거지요.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이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챕터 7 귀국 후 폭발적 반응. 2달쯤 지났을 때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교육부 관계자였어요. 한국 수학 여행에 대해 듣고 직접 학교를 방문한 거였지요. 교장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자리했어요.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변했는지,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요.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본 경험이 중요했다고 했지요. 교육부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섰고 다른 매체들이 재인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서 만든 거였어요. 제목은 24시간 만에 세계관이 바뀐 이유였지요. 영상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란은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왜 러시아는 이렇게 못하느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갔지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한국이 화제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아이가 한국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전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다른 부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녀가 한국 문화에 빠져서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요리까지 배우려고 한다고요. 긍정적인 변화라며 고마워하셨지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수학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50명 모집에 200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경쟁률이 4대 1이 넘었지요. 추첨으로 뽑아야 했습니다. 떨어진 학생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가겠다며 다짐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지원을 약속했어요. 비자 발급도 도와주고 현지에서 가이드도 제공하겠다고 했지요. 학교의 한국어 수업도 개설되었습니다. 주 2회 방과 후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신청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두 반으로 나눠야 했지요. 한국어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한국 대사관에 요청했습니다. 자원봉사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 온 교포 선생님이었지요. 첫 수업날 교실이 꽉 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의가 대단했지요. 선생님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썼어요. 신기해하며 연습했지요. 한글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는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문화 동아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거예요. 한국 음식 만들기, 전통 공예 체험,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지요. 첫 모임에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대요. 모스크바에서 김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 식품점을 찾아가 재료를 샀다고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김밥을 말았지만 학생들은 즐거워했어요. 직접 만든 김밥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지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사례를 듣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방문하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지요. 다른 학교들도 한국 방문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8 그 후 1년 변화의 물결.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지요. 한국에 다녀온 25명의 학생들은 학교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학생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명문대였어요. 장학금까지 받았지요. 학교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그 학생이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요.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지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학생, 한국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싶다는 학생까지 다양했어요. 두 번째 한국 수학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일정이었어요. 50명의 학생이 참가했지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까지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와서 또 한 번 감동을 전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봤다며 흥분했지요. 한국어 수업은 정규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이었지만 수강 신청이 매번 마감되었어요. 3개 반까지 늘어났지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로 편지도 쓰고 한국 노래도 불렀지요. 학교 축제에서 한국 문화 부스를 열었습니다. 한복 입어보기, 한국 음식 시식, 전통놀이 체험 등을 준비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했지요.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 했지요. 한 학부모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크기가 작아서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배울 게 많은 나라더라고 하셨어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학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지요. 우리 학교는 그 시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하러 오셨고 경험을 공유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역사, 문화, 경제 발전 과정까지 책을 읽고 배웠지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놀라웠어요. 교육의 힘이 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움을 중시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타고난 게 아니라고요.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말했지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도 했지요. 마지막 학기 종업식 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1년간 학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한국과의 인연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비상 착륙이 떠올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24시간의 짧은 경험이 25명의 인생을 바꿨고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러시아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요. 작은 우연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학생들은 한국을 꿈꿉니다. 언젠가 다시 가고 싶다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하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24시간이 러시아 학생들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